요새 제 친구들이 네. 하나둘씩 이제 결혼을 하고 있어요. 아, 축하드려요. 근데 네. 또 친구들 이제 결혼 준비하다 많이 싸우잖아요. 네. 가장 큰 이유가 집 때문에 또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아, 네, 어떻게 할 것인가, 전세 네. 살 것인가, 네. 아니면 자가를 구매할 것인가, 네. 이 두 가지로 좀 많이 싸우는 것 같은데 아,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네. 랭구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현명한 결정은 무엇일까요? 아. 그 선택지가 몇 개 없긴 하다, 그쵸? 네, 전세, 자가에 딱 두 개인 것 같아요. 아, 둘 다 만만치는 않겠는데. 네. 전세 금액도 많이 올랐고, 매매 금액도 사회초년생이 내 집 마련하기란, 물론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네, 못하는 분들이 많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소득이 올라가는 건 뻔히 보이는데, 맞아요. 전세 금액은 더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네. 또 내 집 마련하면 좋겠지만, 금액도 부족하지만 너무 많이 오른 걸 지금 덜컥 사도 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장 차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 되게 불편한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서야 마주한다는 게. 맞아요. 30년 동안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다가, 네. 이제서야 마주한다는 게 조금 불편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역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자들은 보통 전세를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남자인 애들은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구축이라도 무조건 자가로 들어가자, 이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둘 다 뭐 선택할 수 있긴 한데, 네. 사실 선택지는 한 4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뭐 전세도 가능한데, 월세도 가능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물론 이제 어떤 게 더 좋을 거냐도 따져봐야 되지만, 네. 또 남은 한 가지는 그냥 부모님 집에서 살아도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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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지는 4가지인데, 어떤 게 더 좋은 선택이냐에 대한 해답은, 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어떤 걸 선택할까? 그러면 그건 답이 아니다. 저는 보통 일단 그렇게 그냥 먼저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왜냐면 그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 사람들은 부자가 안 되거든요. 뭔가 선택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전세를 선택해요. 네. 현실적으로. 네. 돈도 부족할 뿐더러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처음엔 안정적으로 전세를 시작해보자. 네. 상황 보고 나서 매매해도 되잖아요. 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2년을 살아요. 네. 정말 운 좋으면 2년을 더 살아요. 네. 요즘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럼 4년 뒤에 그때 가서 내 집 마련하려고 봤더니 집값이 기다려줄까요? 생각보다 엄청 많이 올라 있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때 샀으면 살 수 있었는데 네. 4년 뒤에 못 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더라. 옛날 가격을 알고 있는데 2억이 올랐다? 이걸 내 돈 주고 산다? 이건 농납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하나 떠나가는 거예요, 선택지가. 두 번째로, 전세를 살았는데 4년 뒤에 그럼 전세 금액은 가만히 있을까? 전세 금액도 분명히 올라 있겠죠. 그 오른 전세금을 저축으로 마련하기에도 급급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선택지는 뭐냐? 그러면은 그때는 매매 전세를 과거에는 둘 다 고민했었는데 이미 매매는 물 건너갔고 네. 전세만 가지고도 과연 우리가 여기를 밀려나지 않고 전세로 버틸 수 있을까? 선택지 하나만 가지고 지금 고민하는 상황이 또 발생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엔딩이 철벽으로 가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분들한테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으냐. 네. 지금 그 솔루션을 기대해서 지금 질문한 거잖아요. 네. 근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옛날에는 제가 어른들한테 들었는데 네. 전세로 시작해서 네. 돈을 모아서 네. 자그만 집으로 가고 네. 그 다음 돈을 더 모아서 이제 큰 집으로 가서 네. 이제 5, 60대에는 이제 남은 네. 것들을 이제 각파가면서 살고 이제 내 집 마련까지 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정석적인 루트다, 네. 이런 말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왜 부모님 지금, 세대 때. 지금은 안 통하는 건가요? 그때는 저축만 해도 충분히 이 부동산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거를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팩트 체크를 제가 이미지 하나만 딱 보여드리면 게임 끝나요. 제가 하나 보여드려볼까요? 네. 한 15년, 좀 더 멀리 가볼게요. 네. 과거로. 네. 자, 2004년도. 딱 그 정도면, 과거에 이제 서울 한번 올랐다가 하락했다가, 뭐 지금 많이 올랐는데, 그 오르기 전 시점이거든요. 2004년부터 한 15년 동안, 네. 토지 가격은 과연 몇 프로쯤 올랐을까? 이거 보면 상승률이 23.3%좀 돼요.
23.3%. 네. 15년 동안. 네. 2004년에서 19년까지. 네. 그러면 우리 소득은 얼마나 늘었을까요? 10% 이상 오르지 않았을까요? 37.6% 올랐어요. 아, 15년 동안. 네. 토지 가격 상승보다는 우리 연봉 상승이 높았다는 거예요. 훨씬 높았는데요. 네, 좀 더 높았죠. 네. 14% 높았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38.4%예요. 소비자 물가가 우리 연봉보다 더 빨리 올라요. 네. 더 많이 올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 뭐가 들어가냐면 서울 빌라 가격은 몇 프로 올랐을까? 빌라. 네. 단독주택도 아니에요. 빌라예요. 한 30%? 그게 한 55.2% 올랐어요. 빌라가 그 정도면 단독주택은 얼마나 많이 올랐을까요? 걔는 76.2% 올랐어요. 아파트는 80% 올랐어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 답이 나오는 게 네.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토지, 건물인데 건물은 자재비랑 인건비가 돼 있어요. 네. 자재비는 소비자 물가 지수랑 보면 되고요. 인건비는 우리 소득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보면 돼요. 그래서 대지 가격이 올라가고 자재비와 인건비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 속도보다 우리가 이 연봉 속도가 더 올라가면 당연히 저축을 해서 살 수 있는데 네. 지금 보면 내 소득을 죽어라고 지금 늘리고 모아봤자 소비자 물가 지수한테도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빌라, 단독주택,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 지금 2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거북이가 어떻게 토끼를 이기죠? 내 소득은 거북이로 천천히 가는데 네. 쟤네들은 지금 토끼처럼 달려가거든요. 그 선택에 있어서 지금 질문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거북이가 되세요. 시험시험 가세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팩트가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네. 그래서 이걸 사실은 학교에서 알려줘야 되는 부분인데 알려주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느냐 네. 이거죠. 맞아요. 그 솔루션. 네. 보통 우리가 거북이 이기지 않아요? 거북이가 이기죠. 토끼가 잠을 자니까. 잠을 자니까. 네. 네. 우리가 그 동화에서는 거북이가 잠을 자지만 이 자산은 잠을 안 자요.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지만 네. 얘네들은 잠을 자는 시간에도 계속 불어나거든요. 네.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루션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까 미래를 갔다 왔어요. 네. 전세를 선택한 순간 지금 이 한 번의 선택이 완전 우리 인생의 결정 나버린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 아무것도 아닌 30살 넘어서 야, 우리가 자가로 뭐 마련할까 전세 살까 이 아무것도 아닌 결정 하나가 인생이 완전 송두리째 바뀌는 결정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4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했죠. 맞아요. 이 선택지 중에서 내 돈을 깔고 있으면 안 돼요. 잘 봐요. 전세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2억짜리 전세에 들어가요. 네. 뭐 대출을 할 수도 있겠죠. 나머지 돈을 깔고 있겠죠. 네. 그러면 2년, 4년 지나면 이 전세 금액이 불어나나요? 상승률이 몇 프로쯤 될까요? 빵 프로잖아요. 그쵸. 그대로겠죠. 네, 임차인이 그래요. 제가 4년 동안 갖고 있었으니까 2억 전세금 이번에 2억 5천 드릴게요. 내주는 사람 누가 있어요? 네. 상승률이 제로예요. 네.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상승률들은 굉장히 높잖아요. 네. 최악의 선택이에요. 내 돈을 깔고 있는 선택 자체가.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깔고 있을 수 있을까? 그 선택지가 뭘까라고 보면 우리가 수학을 할 수 있다면 자 보증금 2천에 월세 100만 원 네. 전세 2억 5천 네. 자가 4억 네. 부모님 집 어떤 게 가장 적게 돈을 깔고 있을 수 있죠? 부모님 집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좀 민폐잖아요. 대릴 사회할 수도 민폐니까 이거 좀 네. 빼고요.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아마도 월세일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를 선택하는 게 정답에 가까워요. 저도 과거에 못 모르고 네. 전셋집을 계약했다가 1년 뒤에 이 메커니즘을 깨닫고 바로 임대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네. 죄송합니다. 저 3개월 뒤에 집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복비 지불하겠습니다. 임차인 맞춰놓고 가겠습니다. 한 다음에 바로 월세집으로 이사를 갔죠. 그 돈을 굴려서 그 시드머니 종잣돈이 됐던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깔고 있는 돈을 줄인 다음에 그 돈이 최소 아파트 상승률만큼 갈 수 있는 곳에 보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안타깝지만 월세가 저는 제일 좋은 선택지 아닐까 싶어요.
연구님, 근데 이제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네. 월세를 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 랭구님도 전세 네. 살다가 월세로 가셨을 때 네. 그 와이프분이 설득이 쉽진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월세로 이사 갈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설득했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는 구도심이었어요. 아파트가 오래되고 무난하고 뭐 회사하고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고 근데 우리의 로망은 새 아파트를 원하잖아요. 기왕이면 자가로. 근데 그걸 지금 바로 할 수 없으니까 제가 꼬드겼던 거는 조금 우리가 멀어지고 대신에 신도시를 선택하자. 신도시에 있는 새 아파트에 임대로 들어가자. 그리고 지금 한창 입주를 하고 있어서 전세 금액이 형편없이 지금 낮은 상태. 전세 금액도 형편없이 낮은데 월세는 그거보다 형편없이 더 낮거든요. 그래서 그곳으로 월세를 가면 우리가 이제 아이도 태어나고 하면 유모차를 끌고 아이를 태워가지고 신도시에서 네. 천이 탁 지나가는 거에서 산책을 하면서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런 삶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하고 대신에 그렇게 세이브한 돈을 정말 똘똘한 곳에 보내주자.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냥 골라서 선택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저는 제안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실제 그 생활을 하면서 와이프도 만족했던 것 같아요. 그 오래된 아파트의 그 복도식에 막 녹물 나올 것 같은 그 아파트에서 전세 사는 것보다 조금 거리는 있지만 신도시에 들어가는 것들이 조금 불안할 수도 있죠. 전세가 아니라 월세 사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이미 집을 사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네. 그런 설득이 조금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네. 혹시 이건 좀 여담인데 약간 네. 월세 살면은 네. 뭔가 가난한 느낌 그런 게 또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제 친구들은 제가 월세 이렇게 얘기하면은 약간 내가 그렇게 가난해 보이냐고 막 이렇게 좀 불안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네.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월세 사는 거보다 전세 사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해요. 전세가. 네. 왜냐하면 전세 대출이 잘 나오고 있고 대출도 무주택자는 전세 대출을 많이 해주고 또 저금리로 해주고 생각보다 안전하고 네. 그래서 월세 월이자 나가는 것보다는 전세 사는 게 훨씬 낫죠. 네. 그리고 전세는 어차피 돌려받는 돈이고 월세는 생돈 나간다고 맞아요. 또 네.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방금 얘기한 돈 없는 사람들이 월세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야 돼. 그 전세 금액의 상승률은 몇 프로입니까? 0%, 1%도 아니야. 0이거 0. 네. 그러니까 결국은 거북이의 선택지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고요. 네. 결국은 그거는 마인드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난 이런 거 있잖아요. 부자들이 다 정말로 화려한 시계 뭐 엄청 비싼 옷만 입나요? 오히려 그 반대가 많을걸요. 나 자체가 명품인데 네. 무슨 전세 살면 그게 부자고 내가 내 집만에 살면 부자예요. 아니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월세 사는데 지금 뭐 한남동에 뭐 2천만 원씩 월세 내면서 빌딩 갖고 있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월세 입구로 무슨 뭐 실패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오히려 나만의 어떤 확실한 주관이 있다면 그 그 주관이 뭐예요라고 하면 저는 토끼보다 빨리 뛰기로 했습니다. 그것 아닐까 싶어요. 오늘도 정답은 나왔네요. 그래요? 네. 정답은 여자친구 설득해서 월세 살아야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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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는 이만 여자친구 설득하러 가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